안녕하세요. 수영의 정석입니다. 수영 호흡 방법 다들 알고 계신가요? 혹시 파 이후로 호흡을 배운 적이 없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위 1%의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보통 워밍업 자유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 한두 바퀴는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바퀴부터 숨이 차기 시작하고 남들은 앞에서 쉬지 않고 돌 때 나는 숨이 차서 더 이상 못 돌 때가 많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체력이 약한가? 왜 다들 잘 도는 거야? 이런 생각에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단정 짓죠. 그래, 저들은 장거리 체질이고 나는 단거리 체질이라서 그런 거야. 수영할 때 숨이 차고 호흡이 딸리는 것은 음파 이후로 호흡에 대해 배운 적이 없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본인 스스로 터득해서 얻은 호흡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호흡법을 배우지 못한 채 강습반에서 혼자 뒤처지시는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급 때 배운 호흡을 개선하고 고수들, 선수들, 장거리 선수들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고 호흡을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영상 마지막엔 고수들만 알고 사용한다는 폐활량 늘리는 방법으로 얕은 호흡을 극복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형 호흡 운용법 첫 번째, 내쉬는 방법. 수영에서의 호흡은 날숨은 코로, 들숨은 입으로 해야 합니다. 수영할 때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기 바로 전에 약 70%를 내쉬어야 합니다. 호흡의 100%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호흡을 너무 많이 내쉬면 부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체가 가라앉고 숨이 차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할 때 호흡을 70%만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평소 생활할 때처럼요. 평소 호흡할 때 100%다 뱉고 마시는 분이 있나요? 유튜브를 보는 지금 자신의 호흡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내뱉고 마시는지. 우리가 수영할 때도 딱 그 정도만 뱉고 마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타이밍. 수면을 보고 있을 때는 숨을 참고 고개를 돌리는 시점부터 코로 날숨을 시작합니다. 수면에 나왔을 때는 입으로 들숨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고개를 계속 내밀고 숨을 쉬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머리가 수면 밖으로 나와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수면에 얼굴이 나올 때까지 숨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참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 얼굴이 수면 밖으로 나왔을 때 들이마셔야 하는데 참았던 숨을 그때서야 뱉기 때문에 수면 밖에서의 시간을 다 소비를 하게 됩니다. 얼굴이 수면 밖으로 나올 때 숨을 내쉬면서 시간을 낭비하다가는 엉덩이와 다리가 그 즉시 가라앉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또 그걸 띄우기 위해 발차기를 더욱 세게 차다 보면 숨이 더 차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내뱉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들이마시는 시간이 부족하여 결국 숨을 적게 마시게 되는데요. 산소가 부족해서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몸에 이상 반응까지 일어납니다. 이때 머리가 아파오고요.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수영을 처음 시작하다가 이런 이유로 머리가 아파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호흡을 제대로 배우고 개선하시면 다시 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뱉는 강도. 날숨을 호흡의 70% 정도를 뱉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면에서 고개가 돌아갈 때 코로 날숨을 50%, 수면으로 얼굴이 나오는 시점에 나머지 20%의 호흡을 코와 입으로 동시에 날숨을 해주시고 바로 입으로 70%를 들숨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00% 호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에 나머지 산소를 계속 머금고 있음으로 인해 부력을 유지하여 다리와 엉덩이를 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팔의 위치. 자유형 호흡할 때 보통 팔의 위치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수중에 한참 밑에 위치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머리가 수면 밖으로 나오면서 중력을 받게 될 텐데 한쪽 팔이 지지해주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내 몸도 팔과 함께 물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형 호흡할 때는 우리의 한쪽 팔은 항상 길게 뻗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 시에 머리를 드는 게 아니라 뻗어 있는 팔에 기댄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돌려주세요. 그렇게 팔과 머리의 간격을 좁혀 수영을 하게 되면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하는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 연습 방법은 총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자유형 호흡 드릴 1단계. 연습 방법은 수영장 끝에 수평으로 엎드린 채 호흡을 뱉고 마시는 연습을 하시는데요. 평소에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70%의 호흡만 운영하여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타이밍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호흡을 끝까지 참다가 뱉는 게 아니라 수면을 바라볼 때는 숨을 참아주시고 고개를 돌리면서 날숨으로 코로 하고 뱉어주고 수면으로 나오는 시점에 입과 코로 나머지 호흡을 뱉고 바로 들숨을 하시면 됩니다. 드릴 2단계. 이번엔 킥판을 양손으로 잡고 발차기를 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발차기 6번, 스트로크 1번에 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할 때는 아주 천천히 몸의 타이밍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터득한 타이밍으로 실전에서는 아주 빠르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유형 호흡 드릴 3단계입니다. 풀 부위를 허벅지에 끼운 채로 자유형을 하면서 호흡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발차기를 하면서 드릴을 하면 다른 곳에 신경 쓰여서 드릴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 팔을 길게 뻗는 것을 신경 쓰면서 오른쪽, 왼쪽, 자신이 편한 쪽으로 호흡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균형을 위해 양쪽 호흡을 연습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업 비밀인 기본 폐활량 확장법입니다. 가슴에 들어있는 내 부력 주머니인 폐를 풍선처럼 2배로 늘리기인데요. 한마디로 폐활량을 뻥튀기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코 잡는 방법 안 보신 분은 영상 끝에 카드를 넣어 놓겠습니다. 클릭하여서 코 잡는 법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가득 들이마시면 폐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가 넓게 벌어집니다. 폐에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때 폐 밑에 있는 횡격막을 아래로 밀어내는 상태가 되고 횡격막이 내려간 만큼 폐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폐의 공기가 평소보다 더욱 많이 당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호흡을 더욱 많이 들이마시는 연습을 통하여 폐 활량을 늘리고 폐의 부력 크기도 늘리면 다리와 엉덩이를 띄우는데 더욱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의 영업 비밀 폐 활량 늘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숨이 안 차게 편한 자유형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유일한 죄악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수영하세요. 질수.